아, 그럼요. 우리가 이게 보통 일기 쓰면 되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기를 제대로 꾸준히 쓰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하게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 해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를 뭐 이렇게 잘 쓴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사실은 뭐냐면 가계부를 쓰다 보면 또 이런 회의감도 들어요. 어떨 때는 뭐냐면 뻔한데 이거 쓰면 뭐 할까? 첫 번째 그런 것도 있고, 어느 날 쓰다가 보면 이렇게 기름신이 내려갖고 큰 지출을 한번 빵 하고 터트리면 그 다음부터 적어서 그거를 확인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계부를 꼬박꼬박 쓰라, 재테크의 기본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가계부를 쓰는 거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네. 아니,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매달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어떤 보험료나 관리비나 뭐 이런 부분들 쓰는 것들은 사실은 크게 뭐 매월 일정하게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효도비라든지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 명절 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달에 돈이 발생하지 않으면 얼마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기 지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월급 받아서 쓰면 되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지출 계획을 잡다가 아까 말한 그 효도비나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 지난 5월 같이 만약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달이 오면 비정기 지출 부분에서 이제 펑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3개월 정도를 따박따박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자면 뭐냐면 저희가 그 옷 같은 걸 구매할 때 어떤 분들은 좋은 옷을, 비싼 옷을 몇 개월에 한 번씩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주자주 싼 옷을 사는 것도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개월만 적어서 평균을 내면 보통 월 평균 지출은 되는 거니까 그 정도 파악, 지출 파악이 되는 부분에서 3개월 정도 쓰는 걸 권유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내가 씀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쓰는 지출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불필요하게 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계부를 쓰는 거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산에 맞춰서 내가 얼마를 쓰니까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이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축 먼저 하고 남는 돈 쓰라는데 얼마 쓰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 저축 금액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3개월이고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습관, 뭐 이렇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거 잡고 자기의 어떤 그 지출 규모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저축액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적합한 기간으로 일단 3개월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3개월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축액이나 이런 걸 잡아내면 월급 받으면 저축 먼저 나가고 나머지 남는 돈에서 쓴다 그러면 크게 문제, 가계부를 혹시 쓰면 좋지만 뭐안 쓰더라도 지출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만이라도 꼬박꼬박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냐면 신용카드에 보통 신용카드 쓰신 분들이 가장 크게 변명하시는 어떤 예를 들은 어떤 그런 좋은 혜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포인트 적립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 혜택 이런 부분들 하는데, 사실 뭐 저는 그런 거를 지출 관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의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출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아니면 지름신이 내려서 그냥 충동 구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를 쓰면 결국은 뭐냐면 그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출 습관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냐면 신용카드를 쓰면 지출 습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혜택 뭐 이런 부분은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뭐냐면 체크카드로 지출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예전 보면 저희가 어르신들 보면 예전에 옛날 어르신들 보면 아빠가 월급 받아오면 그때는 현금으로 다 받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봉투마다 다 목록을 정해놓고 거기에 그 금액만큼 뺏은 거 전형적으로 지출 관리하는 아주 전형적인 습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현재 사회에서는 봉투를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굉장히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새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통장 쪼개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출에 따라서 통장을 좀 구분해 갖고 통장 쪼개기를 하면 굉장히 그 아까 말한 봉투마다 관리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보통 이제 통장 쪼개기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전문가들마다 약간 좀 통장 쪼개는 방식이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통장을 쪼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보통 비상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 예비자금용으로 일단 통장 하나를 별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달 뭐 보험료나 관리비나 뭐 이런 부분들, 자동이체되는 부분들은 월 정기지출 통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통장을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급여 통장을 정기지출 통장으로 만들어서 대부분의 자동이체를 거기다 걸어서 남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나간 지출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뭐 예를 들면 뭐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 명절 때 이제 부모님들 뭐 용돈을 드린다든지 선물을 사간다든지, 아니면 옷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매달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냐면 연간 예산을 세워서 12분의 1 정도는 나눠서 매달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분배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비정기 지출용으로 통장 한 개를 또 따로 만들어 놓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 여행들 다닐 때 보면 긋고 나서 와서 갚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1년에 여행 예산을 따로 잡아서 매달 n분의 1, 12분의 1 정도를 해서 월급 받아서 그거를 평생 여가정 통장이라는 통장으로 해갖고 한 4가지 정도 통장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님 어떤 통제가 좀 안 되는 비용이 있지 않나요? 많죠. 많아요. 전 굉장히 많죠. 네,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꾸민 비용이라고 보통 옷 사고 이제 치장하고 뭐 이제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통장들은 따로 뭐 꾸민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신제품만 나오면 열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연간 예산을 세워서 그 통장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면 그렇게 불필요하게 예산 외적으로 이제 막 지를 수 있는 어떤 그 지출은 통장 하나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잘 관리를 안 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정확히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서 거꾸로 지출 습관 관리가 되면 통장 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